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유리기판 SKC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독점 이후로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서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는 SK, 그러면서 SKC까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도 유리기판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투자 전략과 관련된 주요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3나노 2세대 공정 수율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자로 플립 폴더블 폰 언팩 행사가 있었죠. 이번 모델의 플립 모델에 엑시노스 2500이 탑재가 되게 됩니다. 지금 나아가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 GPU 2나노 공정 수주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삼성전자가 TSMC와 파운드리 시장에서 굉장히 비슷했었던 기술력이었습니다. 점유율 격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2.5D 첨단 패키징을 TSMC가 이제 개발을 하고 나가지고 엄청난 초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때 10년 전에 나타났었던 2.5D 첨단 패키징처럼 이 유리기판이라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 변곡점으로서 지금 이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서 부각이 되고 있겠고요. 삼성전자 부활에 신호탄을 쏴줄 수가 있겠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첨단 패키징 경쟁입니다. 삼성전자 미국 시간으로 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0일이었죠. 뉴욕에서 폴더블 폰 언팩 행사를 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에 언팩 행사가 2차례 진행이 되죠. 연초에 이제 S 시리즈, 그리고 지금 이제 7월, 이때 이제 폴더블 폰 언팩 행사. 이번에 Z 플립 7, 폴드 7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는데 약 3년 만에 자체 반도체인 엑시노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AP를 양분을 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하고 퀄컴이죠. 애플은 이제 자기 거 iOS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 반도체가 납품이 되게 된다. 지금 여기에다가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이제 그 설계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설계를 하는 이 엑시노스, 이게 이제 모델 이름인데 뭐 퀄컴은 스냅드래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 지금 엑시노스가 탑재가 되었다. 지금 S22였나? 갤럭시가 이때 당시 때 이제 GOS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좋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고화질로 즐기려고 하는데, 삼성전자 자체 반도체가 탑재가 됐었던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GOS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자체적으로 게임, 고화질 게임이 돌아가게 되면은 발열 문제를 잡지 못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이 성능을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었죠. 이게 굉장히 쇼크인 상황이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깡으로 이런 일을 벌였나 싶을 정도로 이건 거의 뭐 소비자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당시 때 이제 갤럭시의 그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도 가치가 굉장히 많이 좀 안 좋아졌고, 이때 이후로 3년 동안 엑시노스 탑재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퀄컴의 반도체만 탑재가 되어 왔었습니다. 최근에 이 3나노 2세대 공정의 수율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Z 플립 7 같은 경우는 나름 잘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이쪽으로 지금 엑시노스 탑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수율이 웬만큼 올라오지 않으면은 쉽지 않다.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P 구매 비용이 10조
10조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 반도체를 쓰면은 이 10조가 안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퀄컴 거를 쓰느라 AP 구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해 말에 2나노 공정 대량 생산으로 돌입이 되게 되는데 파운드리에 있어서 존재감이 올라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만의 TSMC는 최근에 이 파운드리 시장의 선단 공정을 독점하고 있어요. 거의 뭐 최신 AP 그리고 AI 반도체 전부 다 이제 TSMC가 제작하고 있겠죠. 근데 이 독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팹리스 고객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TSMC 말고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판가를 어마무시하게 올려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TSMC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5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 현실화가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빅테크들 지금 이제 팹리스들이 TSMC 쪽에게만 의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침공해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폭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2010년대에는 삼성전자와 TSMC 파운드리 지금 수율하고 성능이 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때 당시 때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가 그때 당시 이제 TSMC나 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좀 제조를 했었던 이런 반도체들 대비해 가지고 더 좋은 성능을 보였었던 적도 있었다. 근데 2.5D 첨단 패키징을 TSMC가 선점을 하고 나가지고 이거를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그래서 이 선점 이후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된 거다. 근데 최근에 유리기판 같은 첨단 패키징이 상용화되는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2.5D 첨단 패키징처럼 또 한 번의 기술 변곡점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한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이전에는 인텔이 있었죠.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 부분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는 좀 종합반도체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자체적인 이제 반도체를 TSMC라고 하던가 파운드리를 맡겨야 되는 그런 꼴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합반도체로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일한 지금 종합반도체 기업이겠다. 메모리 반도체부터 시스템 반도체까지 설계도 자기네들이 다 하고 제조까지 전부 다 가능한 유일한 업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종합반도체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특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들을 내재화를 해버려가지고 비용 측면에서 절감을 하게 되면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가격 경쟁력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양적으로 찍어 누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격 경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종합반도체 기업으로서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성능 면에서 조금만 뒤처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톱니바퀴가 모두 다 멈춰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 기술 격차가 나버리다 보니까 자체 반도체 엑시노스를 제조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사업의 수익성 같은 경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서 최대 자기네들의 파운드리의 최대 고객이 먹거리가 멈춘 상황이다 보니까 수천억 대의 이런 적자가 매번 지금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특히나 이런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AI 반도체 시대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AI 반도체 시대 전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범용으로 그냥 제작이 되어가지고 마더보드에다가 꽂는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었죠. 근데 2.5D 패키징처럼 이런 첨단 패키징, 특히나 AI 반도체 시대에서는 이런 첨단 패키징이 집약이 되어가지고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마더보드에 꼽는 게 아니라 니어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반도체와 패키징이 공통으로 이제 시스템 온 칩으로 같이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운드리가 무너지니까
자체 반도체 설계 사업도 안 되고 스마트폰 사업도 안 되는데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막혀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버린 게 삼성전자의 위기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에게 압도적 1위였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었죠. 지금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터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엔비디아의 GPU 2나노 공정을 수주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해외 정보 유출가 쪽에서 나온 지금 이제 내용인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엔비디아로부터 중요한 칩 주문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위치 2, 이게 이제 게임기, 모바일 게임기기 디바이스 히트 모델이죠. 이 스위치 2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게 되었거든요. 완전 뭐 선단 공정은 아니고 한 8나노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의미가 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엔비디아의 핵심 메인 먹거리인 GPU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엔비디아의 이 GPU가 곧바로 메인 모델의 AI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넘겨주는 거는 아닐 거예요. AI 반도체 모델 같은 경우는 TSMC 쪽하고 협력을 하되, 게임 PC용이라고 하던가 노트북 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부분을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GPU 쪽으로 들어가는 저전력 반도체인 GDDR 시스템 같은 경우 삼성 메모리가 공급량이 가장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중국용 AI 반도체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다음 달에 이제 중국용 AI 반도체 또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삼성전자가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GPU 같은 경우도 이제 PC 쪽으로도 기대감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 GPU 2나노 공정이 TSMC보다 더 저렴하게 엔비디아 쪽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포인트로서 다가오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의 자체 개발을 중단했어요. 그러면서 외부 전문 업체에서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은 파운드리 공정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첨단 패키징까지 동시에 투자를 하는 거는 인텔의 현재 지금 경영 상황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계예요. 국내 유리기판 업계 같은 경우는 인텔이라고 하는 최대 경쟁사가 없어지는 동시에 얘가 이제 외부 전문 업체로서 초대형 고객이 지금 이제 등장을 하게 된 이런 굉장히 큰 기회를 잡게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글로벌 유리기판에서 인텔이 탈락이 되게 되면서 삼성과 SKC의 양자 대결 구도로 재편이 되게 된다. 여기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해당 수혜를 독점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호재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유리 정밀 가공 능력이 없어요. 삼성전자는 수십 년 동안 LCD 세계 1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를 뭐 먹여 살렸었던 그런 사업이었겠죠. 지금은 이제 중국에게 전부 다 LCD 사업을 내주고 완전히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데, 이 LCD를 만들면서 축적해온 유리 가공 기술력,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미세 도포 기술력들이라고 하던가, 이게 그냥 다 버리기에 아쉬웠는데 갑자기 유리가 반도체 소재로서 쓰이게 되게 된 거죠. TSMC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유리기판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 성능이 파운드리가 몇 세대 앞서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다.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이쪽으로 이제 GDDR까지 니어 메모리로서 같이 이제 포장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이제 향후 유리기판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능이 기가 막히게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물량을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 점유율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HBM이라고 하던가 이런 AI 메모리 쪽에서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다. 현재 지금 반도체 전체 기업 매출 1위
엔비디아죠. 제조기업 쪽에서는 TSMC가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으로서 타이틀을 몇 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유리기판을 선점을 하게 되면 이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왕좌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JNTC입니다. 곡면 커버 글라스 기술력으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협력사였어요. 근데 이 기술력 기반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유리코어 기판 상용화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리 인터포저라고 하는 첨단 패키징 재료 시장까지 진출 계획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적극적인 협력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이 디스플레이 협력사들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JNTC 쪽하고 적극적인 협력 기대가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ESG 문제 때문에 대기업들은 유리를 직접 생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제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JNTC 쪽에서 핵심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사측에서도 2025년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 해서 글로벌 유리 소재 기업으로서 등극을 하겠다. 마치 글로벌 유리 소재 기업 중에 중요한 코딩 이런 기업처럼 단순히 커버글라스 기술력에서 유리기판까지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ENT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으로서 2차전지 쪽으로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LCD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사업이 중국의 엄청난 그런 투자들 때문에 사업이 많이 망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수익성이 안 날 뿐 기술적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들을 가지고 미세 도포 기술력이라고 하던가 이런 유리 가공 기술력들을 통해 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중요한 이게 2차전지, 전극 사업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에 이 LCD 기술력이 미세 도포를 그냥 화학물질을 까는 게 아니라 전극을 깔아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사업이라고 하던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쪽으로 지금 이제 사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DNT 현재 유리기판 검사 장비 라인업 같은 경우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모회사 쪽에서 이제 AP 시스템 쪽이죠. 유리기판 장비 개발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지금 현재 유리기판 협력이 삼성전자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제 협력 기대가 되게 된다. 작년에 영업이익 3배 급증했습니다. 최근 들어 메이저 기관계 쪽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는 정보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나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한계로 제시해 드리기 어려워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100% 무료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자로 찍어드렸었던 뱅크웨어 글로벌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 코인 정책 관련주로서 찍어드리고 당일 상한가 기록을 하게 됐었죠.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투자해서요.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매일 아침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타방 100% 무료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 메인 화면 맨 위에 보시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있어요. 이거 이제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 이제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해 가지고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